시작할까요? 예. 복숭아 농사가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해마다 하는데도 같은 품종인데도 좀 틀리는 거고, 예? 해마다. 비료 같은 데도 상당히 좀 민감하고, 집집마다 같은 품종에도 맛이 다 틀리고, 예? 사과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이소. 사과,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사 같은 것도 맛있다고 찾아서 보면은 농장마다, 집집마다 조금 맛이 좀 틀리죠, 여러분들. 그거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집이 맛있는 집이 있고 맛없는 집이 있고. 그렇듯이 복숭아 농사도 이거 아주 기후에 또 민감하고, 예? 비료에 또 민감하고, 같은 품종인데도 원래 잘 됐다가 내년에 또 뭐 조금 약간 미흡하고 뭐 해결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알면 알수록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평당 뭐 잘하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 평당 10만 원도 버는 농가가 있고, 평당 한 5만 원 버는 농가도 있고, 평당 복숭아 농사가 제가 본 데는 평당, 대한민국의 평당 평균 한 15,000원, 잘하면 2만 원, 못하는 사람은 만 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평당 10만 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를 해주고, 그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묻고, 멘토나 또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 나중에 또 말미에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복숭아 농사를, 좀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팔메트형입니다. 팔메트라 하는 말은 영어로 생선 고기 뼈 형태면서로 좌우 대칭이면서, 그러한 타입인데, 그 종려나무의 잎과 같이 연맥이 좌우로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는 그것이 뜻이 이제 팔메트입니다. 그래서 팔메트가 여기에 보면은 고기뼈 형태의 수용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건 수강 태세, 햇볕 받는 태세가 좋으며 고품질이 가능하고 조기에 다 수확을 할 수 있다. 4년차, 5년차에 되면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차, 5년차 되면. 이번 주제는 6 내지 7년이 돼야 성공이 되지만은, 이것은 그래도 한 4년 키우면은, 5년 키우면은, 그것보다는 한 1, 2년 빠를 수도 있다. 득시설이 필수인데, 6m, 3m를 해야 될 것이에요. 6m, 4m, 7m, 4m, 어떤 사람 10m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떻다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타 수영에 비해서 노력이 과다했어요. 가족 노동력, 부부 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8m 향이면 1000평, 1500평 넘으면 일이 좀 딸릴 것이다. 한 1500평까지는 할 수 있다. 한 2000평까지도 부지런한 부부들은 한 2000평까지도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는 또 보면은 이것이 이제 V자도 되고 Y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8m 시설 밑에 분지각을 잡을 때에 어떤 분들은 30cm 위에서 Y자로가 30cm 위에서 가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밑에 지주목을 하나 박아가지고 50cm 위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저면치로 이렇게 조금 10cm 이내에 20cm, 15cm 이내에서 받는 타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이 V자 형태가 돼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이쪽에서 저쪽에서 해야 도장지 쳐낼 때도 쉽고, 봉지 살 때도 꼭 그래 안 해도 이쪽에서 되고 저쪽에서 되고, 수확할 때도 그렇고, 수확할 때는 저 안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적심, 봉지 사기, 관리하고 할 때는 제가 본 데는 이쪽으로 왕래가 되어야 되겠더라. 자, 8m형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어떤 8m형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25mm 파이프를 가지고 굽혀서 통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m, 3m짜리입니다. 10m 파이프를 사가지고 5m 중간에다가도 딱 쳐가지고 딱 구부려서 땅속에 박는데,
땅 속에 30cm 정도 박으면은, 그러면은 지상부가 4.7m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 4.7m, 이쪽 4.7m. 밑에 바닥의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6m 하시는 분도 있고 7m 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10m 파이프를 만약에 사용한다 손 치면은 6m를 했는데 한 6.2m 정도를 하면은 20cm 들어간다 6.2m 정도를 한다 손 치면은 각도가 얼마 나오는 거 하면은 48점 몇 동강 뭐 고래 나옵니다. 각도가. 예? 각도가. 고래도 원래 45도가 뭐 제일 안정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 저 수세 관리하기도 쉽고 또한 저 정상부까지 도달하는데 복숭아 생리를 좀 아시는 분 같으면은 단별 세력들도 좀 괜찮더라. 대신 6m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러면 낮아지죠. 약간 몇 cm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6m를 해가지고 10m 파이프를 해가지고 저기에 박을 경우에는 몇 때는 50점 각도가 50점 몇 동강 51동강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다 이 말씀입니다. 각도가. 그러니까 그렇고 7m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7m 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를 7m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파이프를 다시 특수 주문해야 되겠죠. 예? 특수 주문 투자해가지고 뭐 6m를 만약 이 6m를 한다든지 뭐 6점 뭐 몇 m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본 데는 더 파이프를 특수 주문해야 될 것이고 그래 7m, 5m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영천 쪽에 가면 7m, 5m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몇 단을 해야 될 것인가? 보통 통상 6단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6단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한 5단 정도 하는 것이 저는 뭐 제가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한다 그러면 한 5단 정도 해야 공간을 좀 그래가지고 이 1단 높이를 지상부에서 3면허가 70cm 3면허가 1m 높이는 지상 땅에서 70cm 높이 1단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본 데는 1단이 좀 시원찮아요. 나중에 크기는 처음에 빨리 크는데 쉐링은 좋은데 과일을 다뤄보면은 1단 과일이 좀 당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본 데 요 단을 좀 높여서 5단으로 배치하는 것이 다시 한다면은 저는 6.2m의 5단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고 풍산성이고 좀 많이 딸리고 나무에 저 경계수명이 좀 길어지려 그러면 7m에 5m 하는 것도 괜찮다. 그때는 뭐 45mm 파이프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25mm 가지고 또 뭐 하시든지 그런 여러분들이 저기 조정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45mm 파이프 가지고 7m에 5m를 해가지고 하신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한번 해놓으면 좀 영구적이죠. 영구적인데 이 시설의 장점은 이게 이 시설 여기도 7m에 뭐 5m인가 4몇 m 그렇습니다. 여기는 7m에 역시 그렇게 심었는데 이 초창기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러면은 저 상단부 5단 6단까지 올리는데 신경을 제때 안 쓰고 적심을 제때 안 해준다든지 수세를 조절을 잘 시기를 놓쳐본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밑에서만 자꾸 맴돌아가는 거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키워 올려야 되니까. 그럼 밑에 빨리빨리 적심을 자주 해가지고 양분을 위쪽으로 자꾸 몰아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목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건 모든 거는 각도 싸움이에요. 각도.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건 누분 냉면인지 45도로 되어 있는지 더 높이 되어 있는지 이래야 빨리 크고 이러면 늦게 크고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해야 된다. 저 가손입니다. 저 가손이 8m 평, 저는 1000평이 있는데, 제가 6m에 3m를 했는데, 제가 보는데 6m, 3m를 해보니까, 조생종은 6m, 3m에 가능을 해요. 가능을 하고 하는데, 만생종으로 가다 보니까 6m, 3m 가지고는 제가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 저는 한다 그러면은, 만생종은 다시 한다 그러면은 10m 파이프를 사가지고 한 6.2m로 넓이를, 이랑 사이를 그렇게 하고 10m 파이프를 구부려서 한다손 치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8도에서 49도 사이에 각도를 만들어서
5단으로 저는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m 간격으로 박으면은 25mm 파이프 같은 거는 3m 간격으로 받으면은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만생종 같은 거는 3m에 5m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려우니까 중간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또 그 파이프가 들어가고 하면 나중에 뭐 복잡고 바람도 안 통하고 하니까, 그럴 같은 경우에는 뭐 5m, 7m, 5m, 6m, 5m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2.5m에 다시 파이프를 하나 더 박아가지고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심는다든지 그러한 여러분들 지혜를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농장에 그렇습니다. 이 C3의 장점은, 8m에는 장점은 뭔가 하면은 태풍의 우태풍 불어도록 언제나면 괜찮습니다. 태풍. 네? 제가 2009월 3일로 태풍 마이삭 직후에 저 농장에 지금 만생황도가 이쪽에 달리고 여기는 황기황도가 거의 수확했는 거고, 만생황도가 수확 직전인데도 그날 마이삭 태풍 불고 난 뒤에 농장에 가보니까 몇 개 안 떨어졌어요. 다 주워봐도 제가 한 2-3 상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C3의 장점은 쿠션이 있기 때문에 우태풍 불어도록 괜찮더라. 장점이 뭐 그렇습니다. 자, 차관상. 8m를 한다 그러면 제식거리가 중요하다. 6 내지 7m로 통상하고 있는데 3m에서 한 5m 사이 자기 품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어떤 농사를 짓든지 품종 선택을 하는 데서도 여러분들이 농사 짓기 쉽고 잎눈 발생이 잘 되는 품종을 그렇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 밭에 가서 딱 품종을 딱 보면은 지금 딱 잎눈이 나옵니다. 꽃눈이 개화하기 전에 하얀 잎이 뾰족뾰족하게 나옵니다. 자기가 전증했는 그 가지를 한번 봅니다. 유심히 보면은, 아, 요 단가지, 짧은 가지에는 몇 개가 나왔구나. 중가지, 몇 가지 나왔구나. 응? 그거를 딱 보면은, 아하, 요거는 잎눈 발생이 잘 되는 품종이구나. 잎눈 발생이 잘 안 되는 품종이구나. 잎눈 발생이 잘 되는 품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셔야 농사 짓기 쉽고 예비지 전쟁을 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올해는 보수 안 달고 예비지로 나눠놨다가 거기에 가지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거기 하고, 올해는 그 끝에 따로먹고 해가지고 올해 따먹고 나는데 끊어뿌고 하는 그런 예비 전쟁을 하려 그러면은 잎눈 발생이 잘 되는 품종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쉽다. 잎눈 발생이 잘 안 되는 황기비 황도라든지, 뻥뻥 뛰는 거 용택 골드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보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데는 뭐, 30cm 가다가 또 뭐, 뻥가지가 돼가지고 거기 또 있고 해가지고 수시 관리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잎눈 농사 초보라든지 농사 짓기 쉽고 다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잎눈 발생이 잘 되는 품종을 많이 가져가야 돼. 그런 품종이 어떤 품종이 있냐? 나중에 저 블로그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대월, 대월계통, 경봉, 마독가, 수미, 만생황도, 저쪽에, 황도 중에서 금봉, 그런 것은 엄청 잘 됩니다. 장택백방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런 품종을 보면 본인 밭에 있는 품종을 가지고, 아하, 요거는 같은 품종하고 딴 품종을 요거는 지금 딱 관찰하기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가지를 딱 꺾여놨기 때문에 잎눈 발생이 되는 것도 있고, 전지할 때는 요거 잎눈 발생이 안 될 거라고 꺾어놨는데 거기서 자마에서 견눈에서 해가지고 탁 튀어나오는 잎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렇게 사진을 찍든지 자세히 보고 나면, 아하, 내년에 전지할 때는 여기는 지금 보건대는 전지할 동안에는 잎이 안 튀어나오던데 전정을 해놓고 지금 시기쯤 돼가지고 잎눈이 탁 튀어나오더라. 아, 여기서는 숨어 자마도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복숭아 농사가 앞으로 쉬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끊을 때 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잘 되는 품종을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데, 오늘 그거 하나만 배워가도 여러분들이 응용이 상당히 되신다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오늘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가 보시든지 이래가지고 늘어져본 사람은 다시 뭐 어떻게 동영상을 찍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라 이 말씀. 몇 달을 배치할 것인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잎눈 발생이 잘 되는 품종, 거리는 황도, 그레이트, 마독과, 유명, 만성 황도, 이외에도 뭐,
수미, 건봉, 예. 상당히 많습니다. 뭐, 경봉. 품종당 몇 주를 할 것인가? 이거는 뭐, 저 기준으로 했었는데, 택배를 하고 뭐,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제가 뭐, 30주 이상 되면은, 많이 따는 사람은 주당 보통 20박스, 30박스는 다 따거든요. 많이 따는 30박스 따고, 20박스는 뭐, 대다수 다 따는데, 물량이 이렇게 넘쳐나면은, 특히 여름철 장마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되게 더울 때는 막 이거 참 좀 곤란하더라. 무름 품종은 특히 더 곤란하고, 저도 무름 품종 중에서 저 물건 중에서 제일 히트 치는 게 알프스 호바치라고 저 없어 몸 팔아먹는 복숭아 있습니다. 7월 초이라고 그러는데 맛은 엄청 좋은데 그것도 또한 택배를 하고 나면 약간 잘못하면 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막 택배하는데 이거 막 호심을 합니다. 그래, 연구를 하고 원래 또 연구를 하나 합니다. 택배하는데 밑에 이제 에어팩 저것도 깔고 밑에 깔고 위에 깔고 에어팩 해가지고 완충이 되도록 해가지고 요즘 포도도 뭐 에어팩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지 선정으로 결과 착과가 쉬운 품종을 해야 된다. 저단에는 적게 착과, 상단에 많이 착과. 밑에가 1, 2, 3, 4, 5, 6단 같으면은 밑에 3단 과지에 100을 담는다고 하면 제 1단 과지에는 제가 보면 한 60%, 50%만 달고 2단 과지에도 한 70%만 달고 상단에 100% 달고 그 위에 110, 130, 150 형태로 해가지고 올라갈수록 좀 많이 달아야 나중에 밑에 단이 어차피 익는 것이 넣고 맛도 없고 상부에는 중간 정도 당도 14도, 15도 나간다 하면 밑에는 뭐 10도, 11도 나가니까. 자연 방임육회가 자연육해가지고 이것이 대등류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대등류가 유행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 또 이 대등류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무전쟁에 가깝도록 전쟁을 거의 안 한 형태로, 안 한다 하면 가지만은 전체 나무가지 한 10% 내지 20%의 가지를 솎아내고 전쟁을 하고 잎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한 나무에 1200개 내지 한 1800개를 답니다. 나무에. 복숭아 나무에. 예? 여러분들이 과연 그거 생각하시겠습니까? 보통 달면은요, 보통 뭐 400개, 500개, 많이 다른 사람은 한 600개 달고 뭐 이래 하는데, 이번 주지 많이 다른 사람은 1000개, 1200개까지도 답니다. 많은 품종은. 그래 달지만은 여기에 1500개, 뭐 1800개까지도 다니까, 이 시설은 일본에 가면 우리 여기에 복숭아, 복사동 회원들도 많이 견학을 갑니다. 가는데, 자, 무전쟁에 가면 초약전쟁. 제식거리는 10 내지 12m로 한다. 가지 끝에는 양분을 끌어당기도록 역삼각형으로 배치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삼각형 배치합니다. 제1상단부에는 결과지를 배치를 하는 건 결과지 주지 원단, 주지 끝에 힘 있는 가지를 배치를 할 때 이때에 좀 Y자 형태로 한다든지 세총가지 형태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실한 가지를 놔다가 거기에 결과지가 형성되는 것이 옆에서 보면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위에 2번 주지는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2번 주지는 끝에는 안 달고, 끝에는 절단을 하든지, 끝눈을 막아가지고, 한 놈만 빼가지고 더 키우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막전쟁 해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힘을 당기도록 하고. 위에서 힘을 당기다 보니까 밑에는 자연적으로 좀 약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밑에는. 좀 자연적으로 약해지는데, 여기에 비료태비는 아주 적게 주든지 안 주든지 하고 저장 양분을 축적토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잎이 큰 보통 나무의 잎의 한 반 내지 그보다 더 적은 작은 잎이 아주 많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지수를 많이 남겨놓으면 큰 잎이 있을 수도 없고, 결과지를 무수히 많이 나눴으니까 결과지 자기끼리 햇볕을 받아가 살라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작은 가지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데 이것은 중단가지에 착화토록 관리를 하는데, 정례적과가 생명입니다. 정례적과.
눈을 다 따주는데 한 당과지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 그 당과지에 보통 겨울철에 정례를 다 해가지고 1월달 이내에 일본 가면 정례를 다 해가지고 한 결과지 한 두 개의 꽃눈이라든지 그 정도 놔놓고 거의 다 정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를 하는데 적과도 이 시설의 특징은 적과를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하면은 이거는 나무가 저거 뭡니까? 수세 조절도 안 되고 또 낙과도 많이 되고 그렇게 가지고 안 돼요. 이 시설의 또 장점이란다. 특성은 적과를 할 때 한참에 밑에 땅에 흘거하니 많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적어도 한 3번, 4번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자주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다. 일본 야마나시현 대등지방에 가면은 이 시설이 많이 좀 하는 농가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무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그야말로 막 우거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지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뭐 평균 1,500개씩은 다 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노동력이 이제 무수히 많이 노동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붙어 살아야 돼요. 이거를 1,000평이고 2,000평이고 하기는 제가 보는 데는 뭘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그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사모님들 고생 좀 많이 해야 돼. 평생 계속 정리하고 적과하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보니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때 제가 견학 갔을 때는 우리 전국의 복사동 임원들하고 가서 저 모습도 있고 이쪽에 저 임실에 계시는 우리 한 회장님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같은 대등류지만은 아까 그것보다는 결과지 발생이 조금 적게 된 그러한 컨텐츠인데 역시 상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굵은 결과지를 많이 배치를 해서 상부에 자기 멋대로 클 수 있도록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멋대로 하면 가지면은 상부에 굵은 가지 내가 역삼각형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결과지 수를 많이 하고 저쪽에 많이 단다 이 말씀입니다. 제일 상부에는 안 달죠. 제일 상부는 나가놓고 저쪽 상부를 제외한 70~80%의 높이에 그쪽에서 많이 단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 대등류를 보니까 어떤 게 전정을 최소화한다. 정례와 적과 적심 필수 작업이다. 정례는 거의 1회를 거의 마친다. 적과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해줘야 된다. 주지는 2번을 가든지 3번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다. 부주지는 적이 조정한다. 땅에서 1m 이내에는 밑에는 배꼽 이하에는 착과를 좀 지향을 하고 가지만 놔놓고 착과를 좀 지향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착과를 씌우고 나면은 나무 수세도 또 그래도 연에 착과 씌우고 나면은 또 그것이 뭡니까 햇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늘이 쪄가지고 말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 부주지 높이는 제가 본 데는 이것도 분지 높이는 머리 위나 이렇게 돼가지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구사연. 이건 2번 주지형하고 비슷합니다. 대초류라 그러는데 이 형태는 이것도 역시 일본에 가면은 많이 씁니다. 우리 우산을 또 뒤집어 놔가지고 그렇게 한 수형인데 2번 주지 계심 자연형은 아까 50 내지 60cm에서 받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그 밑에서 땅바닥 가까운 곳에서 받은 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비옥지 아주 땅심이 좋고 그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주지의 2번 주지에다가 부주지를 받을 때 부주지를 왔다가 다시 지 엄이 따라서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두 개 더 빼고 그런 형태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각도 60도 각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것까지 아니고 7, 8년까지 주지, 부주지 끝은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에서는 그대로 키우더라. 땅이 그만큼 비옥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수학되고 고품질,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2번 주지의
뭐 응용형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도면입니다. 뭐 그와 비슷한 이제 형태의 일본 화석인데 무수히 많은 결과지를 배수를 하였고 이렇게 낮게 밑에서 낮게 번지각도를 넓혔습니다. 예, 농장입니다. 보십시오. 밑에 무수 많은 결과지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형태를 키우든지 밑에 있는 가지는 가능하면은 솎아내면은 내지 마시고 밑에를 놔놔야 위에서 수세 조절이 되면서 세력 안정이 되고 나중에 가지가 없어도 저 가지를 하나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눕혀 가지고 또 뭐 결과지를 활용을 하고 일소방지도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밑에 가지 쪽에 많이 이렇게 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나루 해가지고 저목수형입니다. 저목수형인데 이번 주지를 하되 아주 낮게 받아서 저 끝 거리가 성인이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높이로 한 3m 정도의 그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되면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다리 안 타고 작업하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나무에 도장지를 계속 치고 적심을 하고 하면 경제 수명이 짧아지고 이것은 최근에 일본 가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수형은 이제 도태 이 과언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다리 안 타고 낮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뭐라 할까? 무슨 포도의 뭐 웨이크만식 수영하고 비슷하게 뭐 그렇다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역시 산비탈에 있는 야마나시 언덕바지에 있는데 보면은 낮게 받아서 이 원가지를 저목으로 해가지고 사다리 안 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 수영인데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다. 저목을 하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 산비탈에 바람 많이 타고 하는데 저 낮게 해서 옆으로 빼대 처음부터 옆으로 너무 많이 빼보고 나면 힘이 약해서 잘 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좀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눕히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 사립주간형 언덕바지 같은 데서는 두 가지 빼기가 곤란하면 한 가지만 빼가지고 옆으로 눕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사립주간형입니다. 사립주간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부터 키워가지고 뭐 유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한 2, 3년 키워가지고 가을에부터 해가지고 봄철까지 해가지고 유인을 해야 유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인을 해야 돼요. 특히 복숭아나무는 신초 때부터 잎이 나올 때 15cm 정도, 한 뼘 정도 잎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질을 드려야 됩니다. 질을. 어떻게 하냐 하면 부목을 대든지 이쑤시개를 하든지 각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 나무가 잘 크도록 똑바로 크도록 유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1년차, 2년차, 1년차 관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하는 수영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줘야 그 다음부터 부두지 빼는 것은 그 다음 할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는 항상 그걸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예?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가시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당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잎눈 관찰. 오늘 내일 가서 모든 게 복숭아밭에 가서 자기 잎눈이 어떻게 관찰. 예? 접안 붙이는 사람은 지금 가서 접을 복숭아 눈접 딱 적깁니다. 지금 적긴데 뭐 늦어도 한 4월 5일까지는 이 지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복숭아 눈접 좋은 품종이 있다 하면 접 붙이는 시기다. 지금 시기고 또 지금 시기가 복숭아 개화전 방제 시기입니다. 약을 개화전 무슨 약을 칠 것인가. 보통 사람들 저 밑에 그 석회 보로도액을 다 치는데 석회 보로도액 대신 농약과에 가면은 또 뭐 여러 약재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합살균제 지금 치는 약재가 있어요. 그런 처방 받아가 치시든지 지금 딱 그 약재인데
보르도에 같은 것은 옛날에 꽃망울 개화 터지기 전에 치라 그랬는데 지금 치고 나면은 천약 들어가는 것이 언제 들어가는 거 천약은 저는 천약을 개화 꽃이 한 80% 정도 떨어졌을 때 천약이 돼요. 천약. 그러면은 4월 1일 날 핀다 손 치면은 4월 한 3일, 2, 3일 정도 되면은 제가 뭐 꽃 한 절 정도 가지고 꽃이 떨어지고 하니까 천약이 보통 저는 개화 한 80% 정도 꽃 떨어질 때쯤 내가 천약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기간이 사실 좀 길어요. 보통 사람들 한 보름 정도 간격이 됩니다. 그러다면은 그 시기에 비다도 오고 뭐 가고 하면 뭡니까 방제 적기를 좀 놓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농사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보르도 치는 시기를 계속 늦춥니다. 저는 늦춥니다. 이때 한두 개 필닭할 때 치는 게 아니고 저는 한 20% 내지 30% 폈을 때 보르도액을 방제를 합니다. 그러면 약해 없나 한데 아침 저녁으로 또 선을 할 때 치고 딴 약하고 혼용을 하지 말고 석회 보르도는 알칼로스니까 뭐 혼용을 잘 안 합니다. 거기는 서비치오는 종류는 혼용이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뭐 영양제 혼용할 필요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첫 약은 석회 보르도액을 지금 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하고 천도계통은 아마 또 꽃 피는 시기가 또 한 일주일 정도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르도액 치는데 지금 농작업 하는 시기가 그런 시기고 묘목을 심으려 그러면은 지금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래 복숭아 묘목을 심으려 그러면은 가을에 지난 가을에 11월 달쯤 돼가지고 땅을 파고 복숭아 묘목을 딱 심어 놓고 물만 자주 줘놓으면은 안 늘도록 해놓으면 봄에 빨을 올리면은 봄에 심었는 거 못지않게 그렇게 올 봄에 지금 심으면은 발발 떨어가지고 그 뿌리 활착하는데도 또 한 달 넘게 걸리지만은, 예? 한 달 넘게 걸리지만은 작년 가을에 심어 놓고 거기에다가 올 봄에 물만 그래가지고 정상 관리를 한다면 그건 상당히 빨리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해가 걱정되지 않는 데는 항상 좀 일찍 심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자.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 하시는 것이 제가 본 대로 맞다. 사립주간형입니다. 예. 사립주간형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눕혀가지고 가지는 저거잡고로 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그래 빼는 방법이 있고 만세 쪽으로 빼는 방법이 있고 있을 텐데 제가 보는데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간 거. 이것도 상당히 보고 가치가 있는 그런 수영입니다. 예. 변칙 주간형. 영천 대창 쪽에 가면 이 형태가 많습니다. 옛날에 막 FM도 아닌데 막 사과 주간형 키우듯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키웁니다. 아직도 영천 대창 쪽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 이 시설은 주간형과 비슷한데 끝에는 나중에 막습니다. 끝에 막고 옆으로 퍼지도록 하는 그런 수영입니다. 장단점, 가지의 밀색을 방지하여 통풍성과 광합성이 좋다. 영천 대창면에 많은데 대창형이라고도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하시는데 뭐 여러분들 이건 권장할 만한 수영은 못 됩니다. 못 되기보다는 요즘은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2번 아니면 8m 아니면 다주지 뭐 그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고 경사지 같은 데는 사립주간형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예. 자, 복숭아 신초 관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숭아 농사가 들어가면 지금부터 이제 곧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신초가 나오죠. 그때 이때부터 이제 신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복숭아의 나무의 특성은 어떻고 신초는 어떻게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하고 아까 이야기한 지금부터 나오는데 비료 주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안 되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0분 더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한 5시 한 반경 뭐 여러분 더 하자 하면은 뭐 질문 좀 더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금 뭐 일찍 마치자 가면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초 관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순수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제1발육기라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세포 분열기, 경액기, 세포 비대기, 뭐 이런 식으로 종상 나눕니다. 재배 기간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1분열, 세포 분열기는 만개 후 45일 내지 50일인데, 수정되고 난 뒤에 한 달간 정도 됩니다. 이때는 양분을, 저장 양분, 작년에 가지고 있던 양분을 가지고 자기의 세포를 분열을 합니다. 세포를 계속 복숭아 수정이 되고 난 뒤에는 거기서 수정된 수술이 묻으면 암술 주두부를 타고 밑에까지 시방까지 도달한 데가 통상 한 14일이나 뭐 이렇게 걸린다 그럽니다. 예? 내려오는데 8일 그 개화해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한 14일 정도 닮는데 수정이 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는 세포 분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양분은 그 전년도가 양분 가지고 세포를 분열되고 비료를 준다 하면 그 이후에 이젠 세포 분열 때도 일부 양분을 하지만은 세포 비대기 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다. 자, 세포 분열기 때에는 수정되지 않는 과일은 자연적으로 쭈그려 들어가 1, 2주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 경액기, 씨가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씨가 단단해지는 시기인데 여러분들 복숭아를 할 때 뭐 어떤 게 경액기인지 보고 복숭아를 한 개 칼로 짜게 해서 씨를 열심히 한번 보면은 안에 있는 씨가 아직 안 여물었다. 아직 배가 발달해가지고 아직 말랑말랑하다. 아, 요거는 어느 정도 단단해지는구나.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짜게 해가지고 한번 봐야 됩니다. 아, 요때는 경액기구나. 경액기니까 급격한 환경 변화, 예? 그때 너무 과감한 적심을 하든지, 과감한 스트레스를 주는 적과를 한참에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 소생종은 10 내지 20일, 만생종은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발육 3기는 세포 비대기라 그래요. 조생종은 한 30일 이내에 70% 성장하고, 만생종은 길게는 100일까지도 과실 제3 비대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1, 2, 3 성장기가 구분이 되는데 복숭아는 어떻게 크는가 하는 것은 다음 도표로 보이겠습니다. 이건 뭐 책에 많이 나옵니다. 제1기, 2기, 3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통 보면은 쇳뿌리가 나와서 통상 7월달까지는 잎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잎이 좀 전개되면서 계속 과일도 크고 비대해지고 그런 시기입니다. 쇳뿌리는 1차 자람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옷걸음을 5월, 6월달, 5월달, 6월달에 주라 그럽니다. 주라 그러는데 지금 기후온난화가 좀 당기기도 하고 아까 세포 분열기가 끝나고 난 뒤에 양분 교대기가 되는데 그때에 보면은 제일 필요한 게 잎이 나올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질소성분입니다. 잎이 나올 때 제일 필요한 게 질소성분. 열매도 커야 되고 잎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잎과 열매가 커야 되는 제일 많이 필요한 성분이 질소성분입니다. 질소성분인데 그걸 어떤 시기에 줄 것인가? 그것도 역시도 꽃 떨어지기 한 80% 낙화되었을 때 통상 그려줍니다. 농촌진흥청 교본에서는 보면은 밑거름은 월동 전에 한 70%를 주고 그러고 난데 웃거름은 여기 있는 법과 같이 5월, 6월, 7월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적용할 때는 맞지요. 무자라지 않고 그 되게 비옥한 토양이 아닌 보통 수준의 땅 같으면 이렇게 주면 됩니다. 주는데 제가 보는 데는 요즘은 질소 비료를 많이 주고 비옥하고 그러한 그 비료 성분이 넘치는 땅이 많아요. 복숭아 땅에는 하는데 욕심을 자꾸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 데는 비료 주는 1차 옷걸음 주는 시기를 동동과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꽃 떨어지기가 80% 정도 될 때에 1차 옷비료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기 되는데 경액기 때는 외부의 급격한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고 엿분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7월달, 8월달에 복숭아가 거의가 잎이 다 성장을 하고 할 때 그때에 잎을 여러분들이 따가가지고 농업교육센터 전화해가지고 잎을 분석을 별도로 따로 합니다. 그때에 잎 분석을 하면 거기에 이 나무는 수세가 세다, 약하다 하는 것을 판단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의 비대 패턴은 복숭아는 아까 그랬지만은 한참에 확 완만하게 쫙 크는 것이 아니고 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데는 1기 이렇게 크다가 2기는 이렇게 좀 멈춥니다. 아까 조생종은 10 내지 20일, 만생종은 어떤 데는 50일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2중 S자 형태로 해가지고 1기 세포 분열기 때도 이렇게 크다가 경액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멈춰지고 씨를 딱딱하게 만든다. 그것이 어떤 과실이냐. 복숭아하고 포도는 크는 걸 보면 2중 S자 곡선은 크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될 것 같아. 이때 물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이것을 였습니다. 자, 복숭아 나무의 특성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장이 왕성하고 수확 확대가 빠르다. 빨리 큰다. 1년에 유목 때는 많이 컸는 건 2m까지도 키운다. 예? 빨리 크다. 대신에 내년도 결과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8월 이전에 나오는 거. 특히 제가 해보니 한 7월 한 20일까지가 좋아요. 7월 20일 전에 나온 수는 어지간하면 내년 결과지가 확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꽃눈이 달려가지고 내년에 화분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달 수가 있는데 늦을수록 자꾸 실력이 떨어져서 8월 초에 한다 하면은 8월 초에 나온 가지는 내년 결과지가 될 확률이 자꾸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한 20일까지 제가 본 데는 나오는 가지가 내년 똑똑 넘은 꽃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고 복숭아는 흡비력이 강해서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다 하면 낙가되고 핵칼되고 도장지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특성을 그렇게 아시고 또한 복숭아나무의 특성이 정부 우세성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각도가 높은 데 있는 제일 높은 데 있는 위치한 가지의 세력이 제일 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꼭지에 있는 정점에 있는 가지의 세력이 제일 세고 때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안 맞고 기부 밑쪽에 있는 가지가 어미 가지의 밑쪽에 있는 가지가 또 세력이 더 세가지고 역전될 수도 있다면 복숭아는 그런 특성이 있다. 또 복숭아는 어떤 특성은 세력이 왕성해서 토장지 발생이 잘 된다. 또 엄지에는 억수로 약하다. 그늘이 지으면 복숭아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옆집 밭에 저거 뭡니까? 그 수목원 같은데, 옆집 밭에 귀농해 하는 사람 잘한다고 막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무, 칠렵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게 모르겠습니다만, 교목 큰 거, 그런 거는 그늘 찌고 나면 옆에 있는 나무는, 복숭아 나무는 엄지 약하기 때문에 크는 것도 지장이 있고, 맛도 떨어지고, 병충해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에 상당히 약하다. 복숭아는 물을 많이 필요하지만은 물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 물 찌는 데는 복숭아 안 된다. 낙과 찌고 나무 나중에 8월 9월 장마 지고 난 뒤에 물 1시간만 잠겨 부탁하면은 제가 본 데는 복숭아 농사 잘못하면 다 낙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 같은 거에 복숭아 심을 때는 반드시 배수시설 밑에 땅 파고 배수시설 해가지고 한쪽을 빼내는 시설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복숭아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세포, 제1기 분열 관리, 뭐,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적과가 들어가고, 수세를 판단을 해야 되고, 수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 있는 것 같이, 작고, 엽색이 짙고, 약하고 할 때는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연민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수세가 강한 품종은 1차 적심을 하고, 조생종은 봉지 씌우기를 한다. 봉지 씌우기, 마지노선은 제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는 봉지 씌우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면 한 6월 20일까지는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6월 말까지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7월 뭐 한 일손이 없을 때는 뭐 7월 5일까지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봉지 씌우기는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조생종은 제가 좀 빨리 좀 씌워주는 게 맞고 만생종 같은 거는 생육이 낙과가 되는 품종은 6월 낙과라 그래가 준드롭이라 그래가지고 6월 낙과 되는 거 봐가면서 하고 유명이라든지 황기비라든지 황기비 같은 거 일본 가보면은 마지막 적과를 뭐 6월 말 7월 초에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들 참고를 해가 수세 센 놈은 좀 늦게 예? 마지막 적과를 한다. 봉지 씌우고. 자, 수세가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세가 강하면 도장지 발생이 많고 낙과와 해칼이 많이 생긴다. 병 발생이 많다. 바깥에서 보건대는 아주 실하게 보이고 뭐 가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세가 센 놈은 제일 하기 좋은 거는 가을 전정시에 수세가 센 놈은 이발하듯이 어시 도장지를 싹 좀 많이 제거를 해줍니다. 가을 전정할 때. 상단부에 있는 도장지는 놔놓고 한 70% 지상부에서 한 70% 80%까지 있는 한 70%라고 생각하고 3분의 2 정도의 지점까지는 제가 본 데는 도장지를 좀 정리를 해주고 가을에 힘 빼는 게 제일 좋다. 왜냐? 그때는 저장 양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너무 도장지기 많고 잎이 많고 하면은 저장양분을 많이 축적해가 다시 또 도장생 가지고 또 된다 이 말이죠. 수세가 또 세진다. 그러니까 그때 힘을 좀 빼가지고 적당한 양분 축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을 전쟁. 언제 할 것인가? 뭐 수확을 하고 9월 10일 전후에 가을 전쟁을 한다. 그때는 뭐 잘라도 되고 안 그러면 낙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서 긴 거는 막 그냥 잘라주고 바람이 통하도록 햇빛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말해요. 가을 전쟁 아주 중요합니다. 적과를 늦게 한다. 수세가 강하면 착과량을 많이 한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비료량도 줄인다. 수세가 심할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한다. 저도 황기비 황도를 이어가지고 8m 시설에서 초창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이제 8년차 9년차 되니까 조금 이제 수세가 안정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적심을 6, 7번을 할 때도 있었어요. 3년차, 4년차에는. 수세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래서 딱 보니까 수세가 센 놈은 제가 본 데는 이 도장지의 발생 정도를 보고 이건 수세가 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힘 좀 죽이려고 그러면 요즘 어떤 사람들은 배꼽 아래에, 가슴팍 아래에서 올라오는 도장지는 그건 또 몇 개는 또 일부러 나눠봅니다. 왜냐, 힘을 빠지라고. 어차피 도장지를 여러분, 하나도 안 생겨가지고는 또 힘이 없어가 안 돼요. 그리고 도장지는 생기기는 생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는 안 생기고 적당히 생겨야 된다 하는데, 이 적당히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또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복숭아 농사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수세를 판단을 좀, 하시라. 근데, 원리는 도장지 발생을 보고 수세를 판단을 합니다. 수세 센 친구는 어느 그 농촌진흥청에서 한때에 이 복숭아나무뿐 아니라 감나무 같은 것도 그런 연구를 하고 이래가 수세 센 놈은 이걸 뭐라고 케이블 타이라 하는 뭐라 합니까? 저기 공사할 때 묶는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저거 올라가지 못하도록 생육기 때 했다가
가을에 물 들어가기 직전에 저거를 풀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풀어줘가지고 수세 조절하는 방법인데, 뭐 권장할 방법은 아닙니다. 하답답과 저리에도 하는 농가도 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장지가 많이 안 생기도록 그거를 평소 관리를 잘하고, 그걸 뭔가 제식거리를 넓게 심고, 비료를 너무 욕심내지 않고, 비료를 너무 밀생 과분무 되지 않도록 적기적소에 저를 순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안 될 때에는 뭐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자, 수세가 강한 나무. 보면은 이게 제가 전쟁과입니다. 전쟁과입보다 더 굵은 나무, 이런 나무, 엄지손가락보다 이게 더 굵은 가지, 이런 것이 발매통에서도 막 올라온다. 이 하면 이 수세가 수세가 강하다 이 말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은 막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수세가 강한 것이 막 하늘도 쪽으로 간다. 아, 이건 또 수세가 강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을 전쟁 때 힘을 좀 빼줘야 되고, 좀 많이 달아야 되고, 예? 좀 적과를 좀 늦게까지 있다가 힘을 빼가지고 적과를 하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비료는 욕심 안 내고, 수비를 안 주고, 모자라다 싶으면은 요거는 뭐로 하는가 하면 연면 시비로 들어간다. 연면 시비로. 자,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그럼 어떤가? 수세가 약하면 잎이 가늘고 노랗고 발발 뜬다 이 말씀입니다. 단가지 발생이 많고 수확량이 적다. 수확 기간도 짧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수세가 약하니까. 적기보다도 빨리 익습니다. 수세가 약할 경우에. 수확시 꼭지가 빠지거나 수확시 가지가 당겨서 딸려오는 거. 이렇게 다 수확이 가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대책은 강전쟁을 통해 활력도 뭐 착과량을 줄이고 비료 시용, 착과량을 줄이고 비료를 시용을 한다. 추비를 하든지 뭘. 자, 수세 판단 같은 환기비입니다. 환기비인데 아까 것보다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금 수세가 약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소 피해도 약간 바다가 버짐 피듯이 해가지고 더더더더하고 수세가 약간 좀 아까 것보다는 좀 못한 그런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수세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잡아 당겨보면은 이렇게 꼭지에서 꼭지 빠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입도 딸려가 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7을 떨어지는 월봉조생 그런 품종인데 이렇게 수세가 약한 것은 그렇다. 산비탈 쪽에라든지 저렇게 척박지에 심어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 아, 오늘 수세가 약하구나. 수세가 약하면 꼭지 같은 거, 만성황도 같은 것도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이 꼭지 같은 것도 복숭아를 따는데 잎이 막 딸리고 하고 줄기가 부러지고 딸리고 온다 하는 게 또 수세가 약하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딸려가 오는 것은 수세가 약하다. 수세가 약하다. 자, 수세 조절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민자 부위에 보면은 복숭아는 어떤 형태로 크든지 보면은 민자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자 하는 것은 가지가 없고, 한 뼘 간격으로 통상 한 개 정도 있어야 돼요. 2번 간격으로 잎이 한 개씩 가지가 하나 올라오고, 3번 간격으로 한 개 올라오고 하는 그러한 가지가 민자라 그러는데, 그러한 가지가, 요렇게 없을 경우에는 여름철에 생육기 때 보고 5월 말 6월 초 잎이 무성할 때 보고 이렇게 빛과 대머리, 빛과도 머리 빗듯이 이래가지고 옆으로 좀 유인도 하고 해요. 내년 결과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라. 복잡한 또 가지는 또 적을 해줘야 됩니다. 총생총생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적심을 하면서 순도 쳐줘야 되지만은 솎아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공기 유통이 되고 병 발생이 적고 단단하고 염은 과일이 발생된다. 5월 말에 찌어마루 그린 황도입니다. 그린 황도 수확이 6월 수확 한 달 전에 이렇게 이런 것은 해가지고 과일 쪽으로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지를 꺾어주면은 꺾어주는 거 염지 또는 순비틀기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복숭아 나무는 세우면 세울수록 강하고, 눕히면 눕힐수록, 수평계로 눕히면 눕힐수록 가지가 약해지면서 후세를 번식하기 위해서 꽃눈 발생이 잘 됩니다. 꽃눈 발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꽃눈 및 잎눈 발생이 잘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물 올라가는 것을 옛날에 우리 그 염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꺾어주는 거. 에? 경상도 말로 그때 뭐라고 합니까? 피리 불듯이 우리 호떼기 분다 하나 뭐, 그거 하듯이 물을, 그 버드나무 물을 틀어주듯이 해가지고 하는 것을 염지락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꺾어주기도 합니다. 꺾어주면 양분 이동이 완전히 스톱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보이세요? 꺾은 가지의 착화 상태를 보면은, 요 1.5m 길이에 15개가 착화되었다. 어? 그중 꺾은 가지 25cm에는 9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8m 시설에 1.5m인데 15개 착화되는데 요 꺾은 가지 요 한 개, 여기에서 12개가 착화되었더라. 9개가 착화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한번 꺾어주고 하면 세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종족 번식 기능이 있어서 후세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눈 발생이 많아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세력이 센 놈들은 염지 또는 숨 꺾어주기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 9월 27일 날 촬영했는데 6월 중순에 염지 순을 꺾어줘. 꺾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하수형 비슷하게 돼가지고 여기에 눈 발생이, 꽃눈 발생이 잘 된다. 예? 발생이 잘 되어서 똑똑 여문 꽃눈과 잎눈 발생이 된다. 이거는 숨 꺾어주기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 발생이 아주 잘 되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쉬어가지고 낙과된다. 낙과되고 복숭아 초창기는 그냥 딸 때쯤 되면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비료량을 줄이고 숨 비틀기 같은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빼줘야 될 필요도 있다. 참고하시라고. 예. 요거 경영관리 요거만 하고 한 10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기는 아까 시가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겨우 50 내 70은 대구 기준은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가 될 것입니다. 70도 제가 보는데 대구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저는 대구에 올라올 때 보니까 범학로 쪽에 보니까 벚꽃이 만개를 해가지고 한 2일 전에 만개가 했더라고. 만개를 했는데 칠곡도 보고 오늘 만개를 했군요. 그러니까 대구하고 여기하고 뭐 별 차이 안 나네.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제가 뭐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가지고 칠곡도 조생종 일찍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딴 데보다도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예? 저 위에 영동, 옥천, 예? 영동, 옥천, 장호원보다는 그래도 칠곡이 유리한 거예요. 제가 본다. 비도 적게 오고, 대구 인근에 비도 적게 오고, 그래서 태풍은, 칠곡도 태풍도 또 별로 안 오죠. 태풍. 대구 지방도 태풍이 별로 안 와요. 영천도 태풍이 별로 안 와요. 주로 오는 데가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전라도, 저또 서해안 쪽으로, 절로 말고 이쪽으로, 대구 쪽에 그것도 보니까 남쪽에 뭐 밀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도 쪽에 큰 산이 있고 비설산 막 끼어보고 막 이러고 하니까 대구도 분지가 되다 보니 그쪽도 제가 보니까 아니 영천도 보니까 막 거의 막 태풍 좀 빗게 가고 저 포항 쪽 가까운데 그쪽에는 막 몇 해 좀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태풍 왔다 하면 이 농사가 이 또 복숭아 농사는 그때 따는 거는 또 이게 또 하늘에 또 맞게 됩니다. 태풍 왔다 하면. 예? 그러니까 태풍 왔다 하면 떨어져서 고생. 응? 한 일주일 정도 또 몸파로 먹어서 가격 검 떨어져서 또 고생. 그런데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액기에는 생리적 낙과가 많은 시기다. 예? 경액기에는 생리적 낙과가 많은 시기다. 왜 생리적 낙과가 되는가? 수세가 강하면은 신초와 어린 과실 사이에 양분 쟁탈전이 벌어져서 주로 가지 쪽으로 많이 땡겨가 보단지 그래가지고 제가 본 데는 또한 열매가
치여가지고 낙과되고, 수세가 약할 경우에서는 과실도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큰 놈이 크다 보면 밑에 있는 게 또 치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배가 불량해지고, 약해도 그렇고 강해도 그렇고, 핵칼로도 경기 때는 핵칼이 발생을 하는데 양분과 수분이 그 불균형이라 그러는데, 가물다가 물을 한참에 많이 준다든지 당연히 핵칼되지요. 그러니까 열과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그래 되지 않도록 복숭아 농사는, 저는 복숭아 농사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첫째는 저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이거 마음대로 조정할 줄 알아야 낙과도 적게 되고 비료 효과도 좋고, 화도 과실 비대기가 되면 하루가 다르게 막 복숭아 엄청 커져가고, 물을 평소에 자주 묻는 놈은 나중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져도 어정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당도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니까 복숭아에 있어서 제일은 물이더라. 저는 결론을 그래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은 배고프지 않게 풀 수 있으면은 제가 본 데는 일주일 넘으면 안 되고, 보통 저는 한 3일마다 한 번씩 물을 충분히 대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내성 안성이다.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은, 관정 없는 사람은 관정을 파든지 뭐다 대형 모탈을 해가지고 조치를 시키든지, 이웃집 옆에 있는 거를 뭐 같이 수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숭아에서는 물이 제일 물 다음에 뭐 수세 조절, 다수학, 병충해 방제, 시비량 조절. 물이 없으면 다 하냐, 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깨끗한 물, 농약 같은 거 치고 할 때는 깨끗한 물로, 내가 강물, 도랑물 옆에 있는 그것보다는 깨끗한 물, 지하수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약을 쳐야 이물질이 없이 약효과가 더 좋다. 복숭아 농사에서 제일은 물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수시를 판단하고 적과는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계획 때 하고 적과를 핵칼 많이 되는 거, 시쪽해짐 현상, 열과 나오고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좀 적용을 하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셰프 비대기. 셰프 비대기가 되고 나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니까 일단 셰프 비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셰프 비대기 6월 하순에 조생종은 해당이 되는데, 셰프 비대기 되면 중반생 정도 이제 신초 잎 나오는 것은 이때쯤 되면 잎이 자꾸 뻗으면은 안 되니까 이때는 잎 나오는 거는 조금 정체를 하고, 그때부터 열매 쪽으로 약물이 가야 제가 셰프 비대기에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마무리 적과의 최종 시한도 이때입니다. 이때고, 과원이 밝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관수, 아까 이야기했죠. 농사는 물이 최이다. 수학 전 전정하고 있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되면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